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혼자 계실 때 가끔씩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신호냐고요? 그냥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몸이 깨어나는 듯한 그 느낌.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지? 하셨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말입니다. 이 얘기 동네 친구한테도 못하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도 묻기 못하고 가족한테는 더더욱 말 못하겠고 결국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이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노년기의 성적인 감각과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뿐이죠.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를 돌보는 시간 중 하나로 어느 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시간, 그 욕구, 그 행동. 그걸 우린 보통 혼자만의 건강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뭐 다른 말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은 곧 생명이고 감정이고 삶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지? 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자신에게 미소 지어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도 쉽게 꺼내놓지 않지만 누구나 마음속엔 조용히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의 성건강, 혼자 보내는 시간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왜 그 시간이 건강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은지 의학적이고도 실용적인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부끄럽지 않은 건강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노년기의 혼자만의 시간, 왜 중요한가? 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그런 욕구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닙니다. 그 생각, 그 감정, 그 감각 모두 아주 정상입니다. 사실 성적인 에너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지속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바뀔 뿐이에요. 젊을 때처럼 격정적이지 않고 빠르지 않고 조금 느리고 섬세해질 뿐입니다. 이걸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선 자극이 사라지면 기능도 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 아무런 자극 없이 지내다 보면 혈류가 줄고 발기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자극이 전혀 없으면 질건조, 탄력 저하, 감각 둔화 등이 빨리 올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신경반응, 뇌 기능과도 연결된 전신 건강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 나갑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곧 운동이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라, 고하면 걷거나 스트레칭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성적인 자극도 신체의 특정 근육과 혈관, 신경을 자극하는 일종의 운동입니다. 심장이 살짝 빨리 뛰고, 호흡이 깊어지고, 혈관이 팽창하고,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건 약 먹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건강 습관이에요. 정신 건강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닙니다. 그건 내 몸과 감정에 집중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관계가 멀어졌거나 자식들은 바쁘고 하루는 길고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아지죠. 그럴 때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 감각. 그게 바로 혼자만의 건강한 시간이 주는 위안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자극은 우울증 예방, 수면 질 개선,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 이 나이에 그런 행동이 좀 창피하지 않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성에 대해 말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도록 배워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잘 챙기는 것도 건강이고, 산책을 하는 것도 건강이고,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귀 기울이고 돌보는 것도 건강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보내는 그 시간은 남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감출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이건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막고 정신적으로도 위안을 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실용적인 자기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음을 느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 감각을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아직 충분히 건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노년기에 혼자만의 시간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아주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영상이라면 공유도 살짝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노년기 혼자만의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전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은 욕망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루틴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 스트레칭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삶의 균형을 위한 자연스러운 자기 관리인 거죠. 첫 번째,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경 반응도 둔해지기 때문에 급하게 하거나 무리하게 자극을 주는 건 금물입니다. 조용한 공간, 따뜻한 실내 온도, 긴장을 풀 수 있는 음악이나 조명,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각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목표를 정하지 마세요. 오늘 꼭 도달해야지, 시간 안에 끝내야지, 이런 생각은 되려 스트레스만 줍니다. 그냥 편하게 내 몸이 원하는 만큼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이게 진짜 시니어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윤활과 자극 방식에 신경 써주세요. 노년기엔 자연 윤활이 줄어드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여성분들은 질 건조증이 자주 생기고 남성분들도 민감도가 줄어들면서 자극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망설이지 말고 무향의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약국이나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몸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민감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자극 방식, 젊을 때처럼 강하게 빠르게 하면 상처가 생기거나 혈관이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느리고 섬세하게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분들은 손의 압력을 약하게 하고 일정한 속도로, 여성분들은 외부 자극 클리토리스 주변을 중심으로 깊은 삽입보다는 표면 자극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도움이 되는 보조도구도 활용하세요. 요즘은 노년층 맞춤형 보조기구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 너무 강하지 않은 진동 자극을 주는 기기, 여성용, 남성용 각각의 특성에 맞는 안전한 구조. 물론 처음엔 민망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쓰다니 싶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도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얼마나 든든한 도우미가 됩니까? 이 기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편안하게,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만 위생관리 철저히, 사용 전후 세척,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런 경우엔 잠시 멈추세요. 통증이 느껴진다, 출혈이 있다, 예전보다 너무 감각이 둔해졌다, 발기나 감각 회복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 문제,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신경 손상, 호르몬 저하, 이런 원인일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받는 것도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요즘은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찾아오세요. 절대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결국 이 모든 건 내 몸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감각도 사라져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각은 살아있고 삶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끄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당당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건강한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는 왜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럴 땐 잠깐 멈춰야 할 때, 그리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할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위는 분명히 건강한 자기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자극을 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기 주변에 통증이나 발진이 생겼다. 너무 자주 반복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자극을 줘도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 발기가 예전보다 현저히 약해졌다. 여성의 경우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전립선염, 방광염, 성기능 저하, 말초신경 손상 등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요즘은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시니어 클리닉도 많습니다. 두 번째, 지나친 의존은 피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좋지만 그 시간이 현실의 관계를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자극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실생활에서의 감정 교류가 줄어들고 파트너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때로는 현실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대화는 안 하는데 혼자서는 자주 시간을 보내는 분들. 이런 경우 관계 회복을 위한 작은 시도도 함께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함께 산책하기, 손을 잡는 스킨십, 식사 중 가벼운 눈맞춤, 이런 소소한 터치가 성적인 친밀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은 꼭 행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교류이기도 하니까요. 세 번째, 자존감과 수치심 사이에서 균형 잡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창피해요. 괜히 죄 짓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죄도 병도 나쁜 행동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이 들어서도 감각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매우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건강한 나를 위해 조용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아주 멋진 분들이죠. 마지막으로 성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방식이 바뀔 뿐입니다. 이제는 젊을 때처럼 얼마나 자주 했는가 보다 얼마나 편안하고 즐겁게 나를 돌보았는가 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몸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감각도 부정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성이라는 감정을 지워버리지 마세요. 그 감각은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고 그건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건강이고 감각은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마음 한편에 꼭 한 번은 꺼내보고 싶었던 이야기. 오늘 저와 함께 나눠보셨죠? 이건 결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몸과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린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이 꼭 누군가를 향한 게 아니라도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그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도 괜찮은 거였구나 하고 느끼게 해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댓글창에 조심스럽게 마음 남겨주세요. 익명이니까요. 여러분의 진심 소중히 읽고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 만들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살짝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응원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용기 나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